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3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자전거 탔듯이 오늘도 찌뿌둥 야 나가보자 쫙 나왔는데 진짜 덥습니다. 에? 그래도 뭐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쫙 또 땀 한번 쫙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개운합니다. 그 맨날 그냥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에? 그 운동하고 왔을 때 그 개운함 이거 그런 맛을 모를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찌부둥하게 올레리 꼴레리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검은 콩 볶은 거 요거 콩 볶은 거 몇 알 먹고 마른 메루치 요거 17마리 잡아먹고 또 꼴뚜기 8마리 집어먹고 또 복숭아 이따문 거 하나 먹고 또 이따만한 왕자두 3알 깨먹고 또 뭐 호박씨 한 30알 주워 먹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먹냐고요? 글쎄요. 그 자전거를 쫙 타고 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서 요 왕자두 하나 먹는 그 맛은 그건 자전거 타본 사람만이 아는 지구상 최상의 자두의 맛일 겁니다. 그건 그냥 그 아이들 말로 그냥 짱 죽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짱 맛있는 자두 맛을 또 보는 시간을 가졌기에 오늘도 역시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하루였다 이렇게 스스로 감사를 합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는데 왜 다리에 쥐가 나고 변비가 생기는지 남의 종아리가 이 경련이 생기고 똥이 안 나오는 거를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거겠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 다리에 경련 일고 변비가 생긴 이유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요. 그러면 자꾸만 땀으로 수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마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는 기본이 답니다. 그런데 목마름만이 탈수의 단서는 아닙니다. 갈증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나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을 하루에 뭐 8잔 이상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공장 가동이 안 돼요. 가동된다 하더라도 뭔가 소리가 나. 잡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이해갔죠? 그래서 뭐 8잔을 마시라고 했다면 무조건 다 8잔 마시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물을 자주 먹어야 좋아요. 특히 심혈관 질환, 뭐 혈액순환 장애죠. 중풍, 뇌경색 뭐 이런 거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 뭐 바이러스 감염에 걸린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수분을 보충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탈수증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탈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분,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수분 중에 2%, 1 내지 2%를 잃으면 벌써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 충분히 먹어서 해야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증상일 때도 물을 좀 보충하라. 이거 뭐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그 수분 부족 시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우선 질문하신 대로 다리에 쥐나고, 즉 근육에 갑자기 경련이 생긴다. 이거는 혈액 내 액체 성분인 혈장이 수분, 단백질, 나트륨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분 부족하면 혈장이 농축이 돼서 혈액이 걸쭉해져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중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수분을 보충해요. 근데 수분이 뭐 있으나 마나 하고, 야 우선 중요한 데부터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나눠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일단 근육경련이 생긴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죠? 그래서 질문하신 분 다리에 쥐난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을 드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없었던 변비가 생긴다. 우리 몸에 수분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데는 수분을 우선 보충하고 필요 없는 데 수분을 공급을 나중에 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 중에 소장에서 이 영양분과 수분을 95% 뽑아갑니다. 대장에서 4% 뽑아갑니다. 그 다음에 똥 자체에 1%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우선적으로 소장에서 영양분하고 뽑아가야 되니까 95% 뽑아갑니다. 그 다음에 대장도 4% 뽑아. 변비에 여기 똥에 있는 수분을 다 뽑아갑니다. 그 똥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물 충분히 드시면 이 다리 경련 일어나는 것도 해결되고 변비도 해결된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변색이 너무 짙다? 이건 뭐 오줌 색깔이 짙으면 물이 부족한 건 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하기 힘들어요. 그냥 쉬 피로가 아주 그냥 괜히 그냥 피곤합니다. 피로감이 증가되고 또 머리도 아픕니다. 이것도 수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제일 소모가 많은 것이 뇌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부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뇌의 혈류, 이 수분 부족과 함께 혈류가 가지 못하면 이게 피로도가 가중됩니다. 물론 두통도 생깁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물부터 한번 보충해보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침이 잘 마른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입안에 침이 마르면 이건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입안에 침이 부족하면 이게 세균 번식 여건이 많아서 충치도 잘 생깁니다. 또 뭐 입냄새도 잘 나오고 해서 뭐 그냥 물 한 잔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오줌이 쫙 켜서 그냥 변기가 깨지도록 이렇게 쫙 갈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변 양이 찔끔찔끔 그 무슨 뭐 발등 찍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이게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변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콩팥에서 혈액을 순환하면서 20초마다 한 방울씩 오줌을 생산해서 방광에다 저장을 했다가 460에서 540cc가 되면 쫙 시원하게 오줌을 갈깁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왜? 재활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소변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탈수 증세가 되면 콩팥에 결석도 생기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오줌을 자주 놓잖아요. 수분이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요 여름에도 오줌을 자주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몸 내부가 냉하고 차갑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건 건강 상태가 그렇게 A급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거칠거칠하다. 피부의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근데 뭐 비싼 화장품 보면 뭐 보습 효과, 우리 몸은 외부를 뭘 발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 내부의 수분을 보충하고서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뭐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지 외부에 발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뭐 하려고 그걸 하고 있어요. 아예 목간통에 들어앉아 있지. 그럼 그래요. 보습 효과 그 비싼 화장품보다 목간통에 들어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보습 효과가 더 좋죠. 아예 불어버리는 거지. 흐옇게. 그래서 몸 내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동양약적 소견을 정리하면 물은 음양오행상의 수, 신장이 관여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이 부족해지면 수분 조절, 혈압 조절, 체액 조절, 호르몬 조절하는 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신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수분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심각한 탈수 증상 시로 심박동이 오릅니다. 호흡수도 증가돼요. 어떤 사람은 저혈압도 옵니다. 아이들은 80%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먹여야 돼. 근데 이 젊은 애기 엄마들, 지혜가 부족한 엄마들,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어찌 보면 지식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애들 콜라, 사이다, 주스, 오렌지 주스 이따만 거, 무슨 3000cc 정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그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성인의 70%, 75% 그것도 부족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노년은 약 68% 정도 되니까 어쨌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다. 나이 먹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 부족한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노인네들이 옛날 머리맡에 자릿기, 물대접 하나 놓고 드신 건 참 지혜로운 이런 삶의 뭐랄까 어쨌든 생명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꼭 물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오이, 수박, 기타 뭐 과일 이런 걸로도 좋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복숭아, 자두 이걸로 다 수분을 보충하는 건 물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우리 몸은 1 내지 2% 부족지에 심각한 갈증이 생기고 5% 부족이 되면 혼수 상태가 되고 12%가 부족하면 사망합니다. 이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소모와 이 활용이 아주 뇌가 활발해져요. 그런데 1%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이 생겨. 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무슨 그걸 뭐라 그럴까? 커피나 맥주, 시원한 냉커피, 냉음료들, 음료, 맥주, 탄산음료 이런 거 전부 다 산성식품이에요. 보면 커피가 pH 농도가 5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가 2.5에서 3.0, 그 다음에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pH 2.5입니다. 전부 다 산성식품이에요. 그런 걸 먹으니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독입니다. 독. 커피 녹차. 냉커피는 냉커피, 냉음료수, 냉맥주 독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산성식품이요, 수분을 배출하고 그것으로 해서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고 신장 기능을 약하게 하고 또 여기다 싱겁게 먹어요. 또 질척지근한 음료수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여름철 건강관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한장섭이라 여름철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름철 건강관리 별거 아닙니다. 하나는 물 자주 먹는 거야. 여기 이런 시원한 냉커피, 녹차 이런 거 안 먹으면 뒤야. 물 먹으면 뒤야. 물.
그 다음에 몸 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미역국 먹으면 됩니다. 뜨끈뜨끈한 미역국 쫙 먹으면 시원함, 속 안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피부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삼복더위에 뜨끈뜨끈한 그 삼계탕 먹으면서도 이 외부 피부는 따뜻한 것보다는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겁니다. 몸 내부가 따뜻해지면 외부는 시원함을 느껴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름철은 미역국, 물 자주 먹으면 이 두 가지만 먹어도 여름철 건강관리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다리에 근육 경련 생기고 변비가 생겼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니 물 자주 드시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히 여름 지내시라 정리했으니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히 여름을 활용하도록 지내도록 즐기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